법무부 장관님, 네. 21대 국회가 들어와서 추미애 장관식 인사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추미애 장관식 인사 대표적인 게 윤석열 총장을 패싱한 기습 인사죠. 또 하나 있습니다. 내 편은 유임하고 영전시키는 인사고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는 인사.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랜 시간 법사위에서 근무를 하시고, 법사위에서 계시고, 또한 그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갈등을 지켜보면서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사장 인사를 보니 추미애 씨 인사 버전 2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패싱하는 기습 인사. 지난 2월 7일 날 1시 반에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대검에서 뒤 확인 요청을 하니 발표 2분 전에 메신저로 전달을 받고요. 이성윤 서울검사장 내부적으로 이미 모든 통제력을 상실하고 신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 유임시키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심재철 검찰국장, 그로 인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전성 인사를 가고요. 대검의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관여했던 이종근 신성식 검사장 유임시키고 채널A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정현 검사장 또 유임시키고 이와 같은 형태로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추미애식 인사 버전 2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범계 장관이 오고 나서 더 발전했어요. 이제는 민정수석 패싱 인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2월 7일 날 인사 발표하고 언론은 2월 8일 날 민정수석과 인사안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사실입니까? 유상범 의원님, 추미애 전 장관 말씀하시면서 아니, 질문 그 부분 질문은 아니고요. 버전 2라고 하시는데 저는 접니다. 네. 예, 박범계 장관은 박범계 장관입니다. 박범계 인사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버전 2입니다. 그리고 자, 질문에 대한 먼저 답을 해주시죠. 인사에 대한 2월 8일 날 2월 7일 인사 발표를 하고 2월 8일 날 민정수석과 인사안을 가지고 협의하기로 약속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말씀을 조금 더 들어봐 주시죠, 유상범 의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평가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식 버전 2다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럼 동의하지 않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청와대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청와대 발표에 가름한다고 하셨습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 그겁니다. 대통령 패싱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이견이 있었고 조율이 미비됐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후 제가 의혹이 있다고 하니 대통령이 제가 한 건 맞다. 자, 이거 외에는 새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사후에 제가 한 것이 맞습니까? 2월 7일 날 발표 나고 2월 8일 날 결재하신 게 맞습니까? 대통령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대통령님이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하는 저에게 주어진 미션을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검찰개혁만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저도 보자 한다. 박범계 장관의 일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께서 그렇게까지 막가파식으로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이 패싱한 거는 확실한 팩트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또 패싱이 돼가지고 장관이 인사를 발표했다.
거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거는 국정농단이고 대통령 인사권 참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으로 봐서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시는 걸로 봐서 적어도 아마 사후 인사 추인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재가를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자, 재가를 받으실 때 민정수석과 조율이 안 되고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안 했습니까? 민정수석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자, 조율이 안 됐다는 걸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 번 만났고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조율이 안 됐다는 거를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결제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청와대에서 누가 인사에서 그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까?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대통령이죠. 근데 민정수석이 패싱됐어요. 그렇다면 아주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편법이고 반칙입니다. 그다음에 적어도 대통령이 민정수석이 패싱된 걸 알았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셨어요? 보고 안 했습니까? 민정수석과도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 결국은 차례 만났고 여러 차례 인사와 관련된 대화를 민정수석의 패싱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기망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기망 안 했으면 대통령 패싱을 민정수석과 패싱이 됐다는 걸 보고했다는 얘기네요. 민정수석과 조율이 안 된 거를.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있죠? 대통령께서 삼고초려를 통해서 삼고초려를 해서 민정수석을 영입을 했습니다. 아시죠? 대통령이 영입하면서 언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의견을 존중하겠다. 자율권을 보장한다. 곤란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일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언론에 나옵니다. 민정수석이 공직을 맡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민정수석과 조율이 안 된 걸 알고 승인을 하셨다면 그럼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왜 임명한 겁니까?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민정수석을 어떻게 임명했는지 경위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이렇게까지 의견 존중하고 자율성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상황이 조금 바뀌고 나니까 민정수석이 패싱된 걸 알면서도 그 장관의 인사안을 그대로 인정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조금 바뀌면은 약속했던 부분을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분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장관의 인사안을 받아들인다. 이게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임명한 그 상황, 대통령이 한 행동으로 이 말이 됩니까? 소통이 더 커지고 있고 넓고 크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 소통은 계속 하셔야죠.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